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도 평균적으로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의 일본봉상 단기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틱에서 한 60틱 정도의 뷰는 나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반갑습니다. 월가 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준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트레이더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예요. 이 일목균형표는 이 일목균형표에 구성된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단일로 나에게 잘 맞는 지표들을 보고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일목균형표를 전부 다 활용을 해서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각각 구성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목균형표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목균형표의 키워드, 일목균형표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저는 단연 중간값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값, 즉 일목균형표에 구성된 모든 요소들은 이 중간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값이 주가를 앞으로 당겨 놓은 것이냐, 뒤로 밀어 놓은 것이냐, 아니면 단기값이냐, 장기값이냐에 따라서 이 구성된 요소들이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이런 형태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목균형표라는 건 평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기준으로 형성이 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 일목균형표마다 사실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과 설정값은 다 다릅니다. 뭐 분봉을 몇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목균형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단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구름대와 기준선 그리고 전환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저는 후행 스팬은 제거하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와 기준선, 전환선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쉬운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은 현재 1분봉에서 바로 기준선과 전환선 그리고 구름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가 이탈을 하는가, 이 여부를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준선과 전환선도 결국에 단기값과 장기값, 이 둘의 평균값을 나타낸 게 바로 기준선과 전환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빠른 이 노란색 선이 전환선이고 이 흰색 선이 기준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환선의 값을 기준선이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골든크로스, 단기값이 장기값을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전환선의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으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도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대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의 자리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이 캔들이 전환선의 자리를 이탈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쭉 매수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전환선의 자리를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익절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이 구름대 구간에서 이렇게 걸쳐 있을 때 단기 전환선 또한 구름대 구간에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할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진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단기 전환선 자리를 다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쭉 유지해 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혹은 짧게 익절을 진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도 평균적으로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의 일본봉상 단기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틱에서 한 60틱 정도의 뷰는 나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 일본봉을 두고 매매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단기적으로 구름대를 이탈을 하면서 기준선과 전환선마저도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에서 또 한 번 구름대를 이탈하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선 비교적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단기 매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손절가와 익절가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한다라는 가정 하에는 이 매매법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매매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렇게 구름대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고 캔들이 구름대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쭉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캔들이 다시 전환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익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전환선이 기준선 자리를 뚫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우리가 포지션에 익청을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구름대를 이탈하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됩니다. 기준선, 전환선 모두 구름대를 이탈을 하면서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하는 이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쭉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보거나, 혹은 여기서 다시 전환선을 돌파했을 때 익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평균적으로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한 40틱에서 한 60틱 정도의 우리가 익청 구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사실 1분봉보다는 좀 더 장기 분봉에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분봉을 두고 구름대를 활용하지 말고 뭐 큰 분봉으로 활용하시는 것 또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꼭 1분봉만 봐야겠다, 1분봉을 중요하게 매매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방식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포인트는 뭐냐, 뭐 모든 지표가 그렇듯 100%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절가와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목균형표를 전체적으로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도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